안녕요. 반갑습니다. 종로 YBM E4U 미친 토익 리스닝 최윤선입니다. 850 미친 토익 원고 인강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건데 최신 경향에 맞춰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적을 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보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론부터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파트 1, 2, 3, 4 LC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100문제 495, RC 495 총점 990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 LC의 평균은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대략 한 370에서 380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450, 495를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특히 RC가 생각보다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리스닝을 공략을 하고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LC이지만 이 불가산명사라든지 이런 문법적 포인트가 있는 것도 살짝 집어드리고 갈 테니까요. LC와 RC 공부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 커리큘럼을 좀 보도록 할까요? Part 1부터 4까지. 우리는 그런데 이게 850 인강이잖아요. 850 플러스 인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만 쭈르륵 배우고 2만 쭈르륵 배우고 3만 쭈르륵 배우고 4만 쭈르륵 배우고 얘들아 시험 잘 보고 와. 그러면 이제 적용이 안 돼.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트 1, 2, 3, 4 그리고 2, 3, 4, 2, 3, 4를 가고 모의고사로 100문제 총정리를 다시 잡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뭐 2는 너무 잘해. 그러면 3, 4, 3, 4 위주로 보신 후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1, 2, 3, 4로 이렇게 흐름을 키워가도록 할 거고 파트 1이 좀 취약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트 1 추가 문제도 여기 제공이 되고요. 100문제 안에 전부 다 또 파트 1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파트 1 6문제입니다. 6문제를 하루 종일 공부할 순 없지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할 거고 특히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의문사 먼저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긍정 부정 부가 의문문 선택 의문문을 그리고 평서 청유 이론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세트의 모의고사는 전부 다 섞여 있는 실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파트 1 6문제씩 3세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5문제 그냥 풀로 된 모의고사 한 세트 39문제 30문제. 전화 메시지 이론을 한다고 전화 메시지만 10문제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전화 메시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이론은 그러하지만 모의고사는 전부 다 실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100문제씩 푸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의 커리큘럼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썼죠. 12개의 강의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리스닝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실제 저희가 토익 시험을 매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 최신 경향에 맞춰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편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미친 토익 실전 LC 강의 문제는 교환 512 그리고 과제 240 대략 한 750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인강 안에 정말 많은 문제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많은 컨텐츠 자, 그리고 두 번째 커리큘럼 LC 12강, RC 12강 총 24개의 강인데 정말 매일매일 빡세게 LC, RC 같이 들어. 그럼 12일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아니어도 한 달 안에 전부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프라인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온라인 강의의 단점의 최소화. 절대로 저 현강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조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막 다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이렇게 몰입을 시키도록 하는데 인강도 한번 그렇게 집중시키도록 해보도록 할 거고 자 아주 상세한 해설과 필기 노트 그리고 보십시오. 영국은 BR, British 호주는 Australian 이렇게 발음의 표기를 싹 다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호주 발음 위주로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영국 발음 위주로 듣고 싶다. 그걸 해설지에 전부 다 적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다 적었고요. 그래서 특화된 발음 훈련까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할 거라는 것. 자, 일단 일부 오늘 첫 강의를 제외하고 다음 강의부터는 어휘 테스트가 시작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5개 중에 5개씩 시험 보는 것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파트별로 핵심 이론과 예제 문제 적용 훈련.
앞에 4강은 예제 문제가 있고 파트 2는 또 유형별로 예제 문제를 제가 추가했으니까 여러분들 파트 2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많이 적용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문제를 풀고 오시면 그 다음에 같이 중요한 문제 풀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총정리. 그리고 단어를 쫙 외울 수 있는 시간까지 드리도록 할 건데 단어는 그냥 외우세요가 아니라 발음을 들려줘. 미국 발음, 영국 발음, 그리고 한글의 의미까지. 그래서 이 오늘 강의에 있는 단어를 싹 공부하시면 되는데 잠깐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는 지금 850 인강을 듣고 있지만 LC를 조금 못한다. 난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 마지막에 15개의 단어를 제가 이렇게 제가 일일이 다 정리해서 중요한 걸 다 추출을 했거든요. 난 너무 못해. 난 너무 초급자야. 괜히 자신감만 잃을 것 같아. 그러면 맨 뒷장에 있는 이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적용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아니까 좀 들리는구나. 답답하진 않게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인강의 특징이 뭡니까? 또 보고 또 풀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첫 번째 문제 2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풀었어야 됩니까? A, B, C, D를 들을 때 동사 목적어. A. They're pulling suitcases. B. 그래도 끝까지. They're walking down the stairs. Down the stairs. C. 대단. They're entering a hotel. 호텔에 들어가는 D. 중. They're putting on a jacket. putting on, trying on, 자켓을 입으려는 동작.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혹시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A부터 순간 X를 쳐버려. 그러면 B, C, X를 치고 당황하면 사람들이 찍으면 다 D를 쓰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파트 1은 A일 때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A여서 잠깐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보십시오. push가 미는 건데 아까 수쌤이 예문으로 pushing a wheelbarrow, 손수레를 미는 중 알려줬는데 이렇게 미는 것과 반대로 줄다리기, 응자 이건 뭐야? pulling인데 여행 가방 가져가는 거 또 아무튼 내 몸의 방향이 뭐가 중요해? pulling. 여행 가방 끌고 가는 것도 pulling a suitcase라고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몸 밖으로 미는 거 pushing a cart, 카트를 밀어 이럴 때만 쓰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수트케이스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다. 정답. 그래서 왜 우리 문짝에 미시오, push, 당기시오, pull 할 때도 그렇게 쓰이는 거죠. 두 번째, 계단 아래로 절대 안 돼. 그리고 들어가는 중도 아니지만 호텔 더더욱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어보려는 동작 XX 둘 다 자켓을 입으려고 하는 걸까 나와야 하니까. 자, 지금 미국 발음이라 그렇게 발음은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A 들어보도록 할까요? They're pulling suitcases. 시작. They're pulling suitcases. 자, 그리고 우리 영국인이 발음하면 여기 있는 walking의 영국 발음 walking. 그리고 down the stairs. 우리 아까 전에 그 테이블 chairs 할 때 이런 거 있죠? chairs 이런 식의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괜찮았죠? putting on, trying on은 동작, 착용 상태 wearing. 오케이. 18. Number 18.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요거를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봐봐요. should 해야만 한다. not 하면 안 된다. you go there. 자, 요거 해석해요. 그러면 너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야지. 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you should. 야, 너 가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Why don't you go? Shouldn't you go?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럼 이제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Shouldn't we leave 향해서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컨벤션 센터. 저기 행사장으로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leave는 떠나다인데 for가 나오면 향해서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컨벤션 센터로 행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겠지 이런 느낌. A. A. Let's wait for Jim. Jim 기다리자. 아직 가지 말고 쟤를 기다리자. 괜찮은데? A. B. One per customer. 고객 한 명당 하나.
C. C. To booth A. booth A로가 되는 거지요. 오답이 너무 확실한데 질문이 어려웠나요?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지금 행사장 가야 되겠지? 쟤 기다려야지. A. 이렇게. Let's wait for Jim. 가지마. 잠깐 기다려. 가지마 마마마마. 거절, 지적, 반대. 사람들은 A가 정답일 때 많이 들린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하나. 그래서 왠지 행사장 가면 뭐 하나당 하나 막 샘플 주고 연상어. 그리고 부스 나면 행사장 역시 연상어. 논리적으로 안 된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A, B, C가 호주 발음이었으니까 one per customer. one per customer. 세상에. One per customer. one per customer. 이렇게. One per customer. 발음이 어렵군. 야, 우리 가야 되겠지? 그랬더니 뭐래? 야, 그 센터. 아유, 가까워. 고작 한 블럭 떨어진 거리니까 지금 안 가도 돼. 여유 있어. 이런 거로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A가 답일 때 많이 들린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시작.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다시 한번. Shouldn't we leave for the convention center now? A. Let's wait for Jim. Let's wait for Jim. 사람 이름이 나오면 좀 어렵죠. 오케이. 20. Number 20.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잠깐 우리 mind가 동사로 무슨 뜻이죠? 불편해하다, 꺼려하다. 명사가 되면 마음 생각 뜻이 있어요. 근데 내 거야 mind. 세상에 mind라고 안 하거든. Would you mind? Do you mind? 그러면 이게 꺼려하다, 불편하다 동사인데 마음 생각, mind 내 거야. 이러한 의미 다른 반복어와 유사 발음. 또 하나, mind가 불편해하다, 꺼려하다인데 그럼 yes라고 하면 I mind니까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나 불편해요. 싫다는 거야. 만약 제가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좀 여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할까? 예. 불편하다고, 싫다고. yes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yes는 무조건 동사다라서 동사가 싫은 걸 수도 있어.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영어는 강한 부정이 긍정을 나타낸다. 전혀 불편할 거 없지, 이게 긍정. 그럼 다시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좀 여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하니? Not at all. 열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창문 좀 닫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하시려나? A. Sure. It's a bit noisy outside. 물론이지. 아이씨, 물론이지만 물론 불편하다는 거야? 물론 좋다는 거야? 뭐야? 근데 갑자기 뒤에 It's a bit noisy outside. 밖에는 조금 시끄러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A번에 세모라도 뒀으면 좋겠고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요. B. 저기 창문 좀 닫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하시려나? B. B. A window seat. 창가석. 절대 쓰면 안 돼요. BX. C. 창문 좀 닫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하시려나? There's an opening for the position. 거기 일자리 공석이 있어. 그래서 왠지 opening for the position이잖아. 결국은 창문이 열려있다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석이 있다. 정답은 A밖에 안 되는군요. 선생님, yes면 불편하다라며요. sure은 물론 불편하단가요? 아니요. sure은 yes랑 달라. 무조건 긍정 표현입니다. 따라서 창문 좀 닫는 거 어떻게 좀 불편하신가? 괜찮아요. 좋아요. 밖에 조금 시끄럽긴 하니까 그래 닫자. 물론 이 자리에 sur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not at all. not at all. 영국 발음 T를 다 살려. not at all. 해도 괜찮아. 자, 그리고 창가석, 반복어. 그리고 공석이 있다, 직책에, 연상어, 왠지 창문 열렸어. 이렇게 썼을 것 같고 방금 어떻게 좀 불편하니? not at all, it's cold outside. 이렇게 해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되고 물론 이것도 생략을 해도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Would you mind는 yes는 불편해. sure이나 okay는 전부 다 긍정. 발음.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시작.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shutting the window? A. Sure. It's a bit noisy outside. 영국인이니까 sure. It's a bit noisy outside. 다시 sure부터 Sure. It's a bit noisy outside.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실전 850 플러스 미친 토익 RC 아나운서입니다. 자, 우리 850점 정도를 맞으려면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웬만한 학생들 중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LC 점수가 조금 더 높고 제가 가르치는 RC가 조금 더 점수가 낮게 학생들이 나오곤 해요. LC가 조금 더 점수대가 후하기도 하고 점수대가 좀 더 시험 범위가 좀 더 적다 보니 RC는 어휘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공부할 게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RC 점수가 조금 더 낮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850점 정도 맞고 싶습니다 한다면 많은 학생들 대다수가 LC에서 한 450점 정도로 확보하고 RC에서 한 400점 정도로 확보해서 850점 정도의 점수대가 주어지곤 합니다. 근데 RC 400점 정도를 맞으려면 100문제 중에 RC 문제 100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18개 이하 정도를 틀려야 400점 정도가 확보가 돼요. 물론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져요. 어떨 때는 19개, 20개 틀려도 400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안정권으로 매번 연습할 때마다 한 80개 정도, 그러니까 20개 안에 들어오고 18개 안으로 틀려야 평균적으로 40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100문제 중에서 18개 안으로 틀린다는 게 사실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려면 내가 700점만 맞아도 돼 할 때랑 좀 더 다르죠. 그때는 좀 더 틀려도 되지만 이게 18개 이하로 틀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RC를 잡아나가야 되느냐? 문제풀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12강 강의를 가는데요.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시죠? 처음 1, 2, 3, 4 테스트를 통해서는요. 5, 6 풀 세트를 풀 거고요. 파트 5, 파트 6 총 146번까지는 101번부터 146번까지 46문제 풀 세트 5, 6 풀 세트 연습할 거고요. 파트 7은 한 4지문, 5지문을 통해서 7도 함께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으로 4세트를 풀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린 10강까지를 연습 풀이와 함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풀이와 함께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11, 12강에서는 테스트 5, 6 보이시죠? 풀 세트로 총 모의고사를 2세트를 더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는 풀 세트다 보니 마킹 연습까지 같이 연습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이와 함께 그 안에서 이런 건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저런 건 저렇게 푸셔야 되고요.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자, 그리고 RC는 사실 문제풀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가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가 어떻게 풀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그냥 문제를 풀고 띡 점수 매기고 해설 띡 보고 아 그랬구나 끝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버리면 시험장 가서 비슷한 내용을 또 틀리게 됐고요. 조금만 변형을 시켜도 또 틀립니다. 자, 우린 시험장 가서 한 번 틀렸던 거 다시 안 틀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토익 시험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거의 40년 넘는 시간 동안 유형이 바뀌진 않았어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더 문장들이 길어졌고 좀 더 나오는 유형들이 조금 변형돼서 학생들에게 어렵게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인 유형 자체가 완전 바뀐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나온 유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가 그대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시험장을 쓰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내용, 이건 이래서 정답이고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라는 것들을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이면 언제나 모든 시험들은 A, B, C, D 중에 매력적으로 오답이 될 법한 것들 당연히 섞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을 띡 보고 아 정답이었구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이해하는 건 훨씬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시험장 가서 맨날 막 10개씩 RC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10개씩 15개씩 찍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 찍을 때 찍는 요인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답을 못 찾는 것보다 A, B 중에 둘 다 말 될 것 같은데 뭐지? 뭘 묻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게 돼요. 그때 이것은 이래서 안 돼. 버려. 이게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빨라져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풀이할 때는 반드시 왜 정답인지 나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좋은 문제집 많아요. 근데 보통 문제집들은 아무래도 그 책 두께도 있다고 하다 보니 해설지에 정답인 이유는 명시하지만 왜 정답이 아닌지 명시하지 않는 해설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유형 파악을 정확히 했다면 포인트 노트를 정리하십시오. 자, 포인트 노트라 함은 포인트 노트지 오답 노트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막 쓰면서 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오답 노트를 깔끔하고 이쁘게 쓰는 학생들 있거든요.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답 노트 만들 시간이 무시를 못합니다. 그 오답 노트 만들 시간에 차라리 한 문제라도 더 풀고요. 차라리 풀이를 한 번씩 더 하면서 해석 연습을 더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예시를 듣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나아요. 깔끔하고 이쁘게 막 색깔별로 별표를 막 칠해가면서 오답 노트 칠하기에는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시간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포인트만 딱. 예를 들면 투부정사 좋아하는 동사들 want to, need to 그런 애들만 딱 내가 자꾸 보면 볼수록 나한테 유익한 애들 그런 아이들을 포인트 노트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구조 분석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고요. 누가 주어고 누가 목적어고 누가 누구를 꾸미고 있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어디로 밑줄이 옮겨 다녀도 훨씬 더 빠르게 문장 구조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맞았든 틀렸든 다 풀고 나서 풀이할 때는 구조 파악 필수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 반드시 공란에 아래쪽 문제 있고 문제 사이에 공란 있잖아요. 그 빈 공란에다가 문장 그대로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RC를 400을 못 넘어가는 친구들은 나도 모르게 소설 쓰는 경향으로 해석을 하는 학생들 많아요. 근데 내가 그 문장 그대로 직독직해를 손을 써보면 아, 내가 이런 데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할 때는 구조 파악하면서 직독직해하면서 공란에다가 해석까지 꼭 써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요. 그리고 RC는 어휘력이 당연히 고득점을 만듭니다. 우리 어휘력 약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휘 문제만 나오면 족족 틀리고 파트 7도 어휘력이 안 되니 해석이 느리고 그러다 보니 찍는 문제도 많고 막 10개씩 찍고 하는 현상이 왔죠. 어휘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토익 단어는요. 절대로 추가하는 단어들이 거의 없어요. 맨날 나오는 단어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맨날 나오는 단어인지 뭐가 안 나오는 단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 우리 이 모든 강의 내에 모든 나오는 단어들은 100% 암기하시라고 일부러 이 문장들을 자체를 토익 단어로만 구성했어요. 진짜 토익에 좋아하는 단어로만 정말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는 100% 암기할 수 있도록 근데 그 단어를 따로 뽑아서 따로 막 써가면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문장 자체를 정답 집어넣고 해석 연습을 자주 하세요. 해석 연습 자주 하다 보면 나온 단어 또 나오고 나온 단어 또 나오면서 단어가 정확하게 익숙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라고 해설지 띡 보고 정답이었구나 끝 하지 마시고 풀이할 때 반드시 해석 연습까지 병행 해석 연습 하시면 저절로 그 단어로도 익숙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실전 강의의 모든 단어는 다 빈출 어휘로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강에서는요. 101번부터 120번까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RC는 설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번부터는 2강을 통해서 설명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101번. 보기 먼저 보고 항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기를 먼저 보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라야 되니까 유형을 판단을 먼저 하는 겁니다. 보기 딱 보자마자 지금처럼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인칭 대명사 유형이 따로 있고요. 보기 보자마자 품사, 같은 단어의 모양만 바뀌면 항상 품사 문제는 자리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완벽한 문장 밑줄이면 부사 정답이고 명사 앞에 밑줄이면 형용사 정답이고 이렇게 자리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품사, 문법 문제면 자리를 먼저 보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면 아예 다른 단어인 어휘 문제면 그때는 당연히 해석이 먼저고요. 그래서 항상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갑니다. 보기 먼저 보고 인칭 대명사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또는 부사 자리냐에 따라서 후보가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번엔 자리를 보니까 for, 전사 뒤 명사가 보이고 지금의 work는 명사로 쓰였네요. 작업. 근데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소유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푸는 유형이 되겠죠? 정답은 B번이 맞고 정답. 자, 근데 요건 이제 빨리 푸는 문제가 끝인데 자, 풀이하면서 다른 것도 활용하십시다. 밑줄에 옮겨 다닐 수 있으니까요. 자, 보시면 중요한 단어인 for 이 보입니다. 저 자리 밑줄 나오고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claim 이란 단어가 칭송 정도의 뜻이거든요. 칭송을 받았어요 정도의 뜻. 띄울게요. 포인트 떠라 뿅. 자, 상 받았어요 라든가 award 같은 거요. 보상 받았어요 reward라든가 칭송인 acclaim 또는 칭찬이란 단어인 credit. credit이란 단어가 뭐 신용이라 듣지만 칭찬이라 뜻이 있거든요. 또는 praise란 단어. praise도 칭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다음 감사하는 거 우리 thank you 흔하게 하는 감사하는 거.
그 다음 인정받다의 recognize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쫙 뜨고 뒤에 이유가 언급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칭찬받았어요. 이런다든가 성공적인 이벤트 계획으로 상 받았습니다. 이런다든가 그때 이유가 언급되는 즉시 상, 보상, 칭찬, 감사, 인정 튀어나오면 무조건 정답 4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은근히 말되는 다른 전사가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가 많아요. 그때 이제 낚이게 해석상 말 먹히는 게 많으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4랑 짝꿍이고요. 그때 4는 위하여로 말될 수도 있는데 문맥상 뭔가 위하여로 말이 딱 안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보통 으로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지금 돼요. 그래서 그의 작업으로 널리 폭넓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102번. 다음. 자, 빗줄 품사문제 떴죠? 보기에 비슷한 단어의 모양만 바뀐 품사문제는 자리를 봅니다. 자리가 제공합니다. 동사 넓은, 폭넓은 헬스 밑줄 을 해서 목적어인 명사 자리예요. 명사는 A, 명사 맞아요. B도 명사 맞아요. D도 명사입니다. C는 버릴게요. 그래서 A, B, D 아마도 혜택을 제공할게요. 헬스 혜택을 제공할게요 라는 말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맥락상 D는 아닙니다. D는 수혜자, 혜택을 받은 사람에서 수혜자인데 수혜자를 제공하지는 않잖아요. 맥락상 아닌 거고 그럼 A도 혜택이고 B도 혜택인데 출제자가 저런 식으로 하나는 S를 붙여서 출제하는 것과 하나 S를 안 붙이고 보게 되는 건 그 의도가 야, 이 단어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고민해봐를 묻게 됩니다. 왜냐면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라면 한 개면 a car 붙이죠? 그 자동차면 the car 내 거면 my car 또는 여러 개면 cars 이런 식으로 앞서 관사를 붙이든가 뭐 소유격이라도 붙이든가 뒤에 s라도 붙이든가 뭐라도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불가산 명사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야 밑줄을 봐봐. 밑줄에 앞서 어나 더 같은 관사가 없지?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이 단어가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생각하면 s라도 붙은 거 골라. 근데 만약 못 쓰는 불가산이라고 생각하면 s 없는 거 골라를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미리 가산, 불가산, 불가산 명사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웬만한 명사는요. 약 한 80% 정도가 거의 가산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웬만하면 셉니다. 세는 명사가 되게 많고요. 근데 나머지 20% 정도 중에 약 한 10% 정도는요.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하는 애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셀 수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막 둘 다 돼요. 그런 애들은 이런 문제를 내겠어요? 당연히 못 내죠. 그죠? 정답이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건 그런 문제로 내질 않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약 10% 정도 아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박스 나머지 불가산 명사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것도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불가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이미 앞에 보여드렸던 거. 그래서 웬만한 명사는 다 가산 명사니까 우리는 요것만 좀 외웁시다. 정말 불가산 명사는 토익에서 딱 좋아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가산이겠거니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그 표 안에 베네핏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산 명사답게 가산 명사면 뒤에 s라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B번 정답 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아까 그 표의 불가산만 정확히 기억해서 불가산 명사만 기억하고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가산, 불가산 유형 좀 4가지로 정리할게요. 짠. 자, 이렇게 제공합니다. 뒤 목적어인 명사 자리 밑줄 나왔어요. 그 명사 자리에 첫 번째 유형 사람 명사랑 사물 명사 보기에 동시에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assistant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제공해 드릴게요. 도움을 제공해 드릴게요. 둘 다 말은 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무조건 세거든요. 사람 명사는 절대적이에요. 학생 하나, 학생 둘, 학생 셋 사람 무조건 가산 명사입니다. 근데 그때 매번 보기의 동시에는 사물 명사는 불가산으로 쓰든가 아니면 가산 명사이 다 되는 애로 보기에 출제해요. 그럼 절대적으로 가산 명사는 어나 더나 데스 같은 게 없으면 사용 못하니까 지금 밑줄을 기준으로 관사나 뒤에서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말돼도 사람, 사물 동시에 나오면 관사나 S 없으면 사람 버리시면 돼요. 사람은 절대 관사나 S 없이 안 쓸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돼요. 사람, 사물 동시에 나올 때 패턴이고요. 두 번째, 뿅 이렇게. 자, 우리는 제공해 드릴게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게요. 서포트를 제공해 드릴게요. 우리는 디렉션을 제공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침을 제공해 드릴게요. 다 말되잖아요. 분명 어휘 문제 같아서 해석했더니 이것저것 말 다 될 때. 그때 맞다. 우리 표 안에서 불가산 외웠던 거 기억해야지가 떠올라야 되고요. 이것저것 말은 되지만 관사도 없고 S도 없으니까 불가산을 찾아주세요의 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불가사 명사 대빵 유명한 support 정답입니다. 다시 표 보시면 써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불가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산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건 방금 본 것처럼 하나는 S 붙은 거 하나는 안 붙은 거. 출제자의 의도는 불가산 명사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뒤에 안 붙여도 사용 가능해. 그래서 불가산이라면 이쪽이 정답일 거고. 근데 만약 가산 명사면 가산 명사는 절대적으로 앞서 관사 없으면 뒤에서도 붙어야 돼 해서 가산 명사계, 불가산 명사계를 묻는 이유. 근데 엑사야스는 접근 아까 표현에 있었게요, 없었게요.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애 중에 하나예요. 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만 익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불가산만 좀 제대로 외웁시다. 불가산만 외워. 그래서 내가 외운 불가산 목록 중에 떴어? 그럼 불가산답게 이쪽이 맞겠죠. 맞죠? 자, 네 번째 유형. 마찬가지. 하나 S 붙은 거, 하나 안 붙은 거. 칭찬이란 명사입니다. 쓸 수 있는 명사라면 여기 정답일 거고 못 쓰는 명사면 여기 정답일 거예요. 자, 칭찬 하나, 칭찬 둘, 칭찬 셋. 쓸 수 있어 없어요? 네. 칭찬을 세나 못 세나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목록, 우리 표 안에 있었냐 없었냐만 생각하십시오. 미국인들조차도 네이티브들조차도 야 이거 왜 못 쓰는 단어야 물어보면 지들도 대답 못해요. 그냥 규칙일 뿐이라 이걸 뭐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건가 못 쓰는 건가 느끼려고 느껴봐야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만 정확히 불가산명사만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표 안에 얜 없었습니다. 고로 가산명사입니다. 정답은 이쪽이 맞겠죠. 그래서 불가산만 정확히 외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외운 목록이 없으면 나머지는 가산이겠거니 라고 결론 지어도 무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기억하시고 자, 요게 성립이 되려면 불가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다 성립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39번 또 직독직해 갑니다. 절대 해석할 때는 느낌으로 소설 쓰듯이 막 문맥에 맞춰서 읽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 그대로 직독직해로 해석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되거든요. 갑니다. 나는 방금 막 연락했었습니다. 당신에게요. 관해서요. 컨설팅 기회에 관해서요. In brief, 간략히 말하여 짧게 정도 뜻입니다. 간략히 말하여 짧게. 우리 마케팅 팀은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가져요. 것으로 말되긴 해요. 근데 것은 ing도 것이란 뜻이 있고 투부정사도 것이라는 뜻은 있어요. 하지만 수거입니다. 자, 이렇게 have trouble, have hard time, have problem, have difficulty. 냈다. 공통으로 어려움을 겪다라는 의미의 수거거든요. 자, 어려움을 겪다라는 수거들은 무조건 ing로 표현하게 딱 정해져 있답니다. 딱. 그래서 이거 딱 뜨는 순간 정답은 ing 가셔야 돼요. 이유 없고요. 수거입니다. 그래서 have difficulty, ing. 정답은 A 정답 되고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우리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광고하기 위해서요. We're refreshing, 신선한 new 음료에 advertise 광고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밑줄 떴고요. 보기 보자마자 접속사도 보이고 아닌 것도 보이고 A는 접속사. 그죠? 나머지 접속사 아니고. 근데 밑줄엔 동사가 need 하나밖에 없거든요. 밑줄 뒤에 더 이상 동사 없잖아요. 그럼 동사는 안 되니까 접속사는 안 되니까 A 버리면 되고요. 그럼 B, C, D 중에서 가는데 우리는 필요해요. 12번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되죠? 뭐 안 될 게 없죠. 근데 댐은 그들이 필요합니다의 댐은 언급된 복수명사를 그대로 받는 애거든요. 근데 지금 밑줄 앞서 언급된 복수명사 따로 있나요? 없죠? 딱히 받을 그들을 그게 누군데요? 그래서 사용을 못합니다. 언급된 명사의 복수를 그대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받는 애라 지금 언급된 명사의 복수가 따로 없다 보니 성립 불가. 정답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번 정답 맞겠고요. 계속 돕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짓는 것을요. help 때문에 있는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 원래는 투부정사에 있는 건데 사역동사 help는 투부정사를 마치 생략해 놓은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풀 마케팅 전략을 짓는 것, 형성하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상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고객들에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 appealing 그 자체가 매력적인 이란 형용사입니다. 매력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 make가 오형식 동사로 활용 가능하고 목적어 있고 목적보로 형용사 온꼴로인데 근데 매력적인의 밑줄을 딱 두고 힘제 나올 때 알고 계십시오. 물론 매력적인은 appealing도 되고 attractive도 매력적인 돼요. 근데 정답을 진짜 높은 inviting 꼭 기억하십시오. inviting. 자, inviting이 보게 뜨면 형용사 어휘문제로 나오면 초대하는 아니에요.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막 보일 만큼 매력적인, 매혹적인으로 정답을 진짜 높습니다. 기억하고요. 하나 더. engaging 이란 단어. 자, 요 자체가, 요 ing 모습 자체가 이들은 형용사,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중요. 특히 inviting, 빈번 출제. 넘어갑니다. 다음. 많은 정보가 is 밑줄이에요. 우리가 그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밑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난 쓸 수가 없어요. 현재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출시 안 했어, 상품을. 그래서 이 상품이 많은 정보가 아직은 밑줄이야. 그래서 우리 이 더 많은 정보를 쓸 수가 없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비밀이야. 기밀이야.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막 출시하려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정보를 풀 수가 없네? 비밀이니까. 이겠죠? A. distinctive. 독특한 이란 뜻. 독특한. B번 confidential. 비밀인, 기밀인. C번은 유용한, D번은 예상되는. 비밀인 게 맞죠. 맥락상 보이 정답 되고요. 많은 정보가 비밀이야. 우리가 아직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정보들이 비밀이야. 그러므로 나는 좀 더 쓸 수가 없어. 지금은 더 쓸 수가 없어. 만약 네가 흥미가 있다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줘. 이메일에 의해서. 그렇죠. 당신이 free, 자유로울 때 teleconference 해서 화상회의가 가능할 때 연락 좀 줘봐. 하고 나올 말. 142번. A. 불행히도 나는 불가능해. 그때. 아니죠. 전혀. B. 우리는 너에게 원해. 최선이 되라고. 행운의 최고가 있으라고 너에게 원해. 너의 시도들에서. 그러니까 이거 뭔가 행운을 빌어줄 때 쓴 말이죠. 너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최소 최고의 일이 다 있길 바래. 뭔가 행운을 빌어줄 때 쓴 말이고. 아니고. C. 우리는 필요합니다. 1시간. 대략 1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about은 이렇게 숫자 개념. 지금 이제 on 자체가 하나의 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숫자 개념 옆에 있을 때 about은 전사가 아니고 숫자를 꾸밀 때 부사로 그땐 대략이라는 뜻이죠. 대략 1시간 정도가 필요해. 상세한 설명에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해. 그래서 너가 안 바쁠 때 우리 컨퍼런스 하자인 거죠.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